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일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기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흔히 위험을 느끼는 게 누전이 있고 단락이 있고 과부하가 있습니다. 이 과부하라는 거는 말대로 우리가 전기에는 어떤 거나 용량이 있어요. 전선도 그렇고 콘센트도 있고 배선기구들, 그리고 어떤 거나 쓸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쓰는 걸 과부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락,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있고 끝에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면은 보통 전자레인지 가정집에서 쓰는 게 1000W 정도 되죠. 이 220이 들어가서 전기를 소비해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술 시간 같은 때 배워봤죠. I는 R분의 V, 그리고 P는 VI. 이게 100% 현실에 맞지는 않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공식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건 220V죠. 그럼 여기서 흐르는 전류 I, 전류를 구해보면 I는 V분의 P, 우리는 이건 고정이죠. 220V에 1000W를 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얘는 4.54 암페어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 단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짧게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회로도를 보통 이렇게 이거를 회로도로 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항일 테고, 이렇게 해서 여기 220이 걸립니다, 교류가. 근데 짧게 흐른다. 어딘가 전선이 두 개가 피복이 까졌거나 노후돼 가지고 이게 열이 나면서 이게 열 경화가 일어나요. 그럼 전선이 똑똑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루면서 까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4.54 암페어가 흘렀는데 직접 어디가 전선이 이렇게 닿게 됐어요. 닿기 전에 여기서는 막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탁 닿으면은 누전이 되는 거죠. 누전이 되면은 이 전선 자체에도 저항이 존재하지만은 굉장히 미미하죠. 만약에 여기서 미미하니까 0.1옴 정도의 저항이 걸려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 공식에서 전류를 구해보면은 0.1옴분의 저항 220이 걸리죠. 전압은. 그러면 2200 암페어. 지금 1000W,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 중에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 전자레인지가 1000W면은 4.54 암페어가 걸렸어요. 근데 합선이나 합선, 쇼트, 단락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2200 암페어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웬만한 전선이나 전기 제품들이 버틸 수 없는 용량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이 정도면은 2200 나누기 4.54 하면은 전자레인지를 484대를 돌릴 수 있네요. 갑자기 엄청난 용량이 걸리죠. 거의 근데 0.1옴이라고 했는데 이건 예를 든 거고 이거보다 작은 저항이 걸립니다. 전선에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집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전류가 막 공급이 되면 어딘가는 탈이 납니다. 여기 흐르는 전선이 녹던지 아니면 배선기구가 타든지 차단기가 내려가든, 그 전에 타단기가 내려가겠죠. 근데 그만큼의 힘이 걸립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전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전선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거는 고쳐야 될 습관인데, 이게 이빨이 두 손 자국이 선명하게 있죠. 그러면서 이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탁 하고 자르면 이게 합선이죠. 합선이면은 웬만한 건 버티질 못해요. 근데 전선이 안 끊어지고 왜 얘가 이렇게 망가졌냐. 잘라지는 순간에 스파크가 막 일어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물론 전선에도 열이 발생하지만은 여기는 스파크까지 일기 때문에 먼저 닛바나 벤치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단락 또는 합선, 쇼트라고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쇼트, 짧게 돈다는 거죠. 전기가 여기까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과부하도 마찬가지고, 과부하도 전선이나 배선기구가 다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해버리면은 어딘가는 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배선기구 있는데 이런 건 종종 많이 봐요. 콘센트가 이렇게 두 구멍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기난로를 꽂았어요. 얘가 16A예요. 일반 배선기구가. 그러면 16A면은 3520W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3kg짜리 전기난로를 써요. 요만큼 안 되잖아요. 3kg, 3000W죠. 3000W인데 얘가 벌써 녹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수하게 난방기구는 저항성 부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터도 들어있어요. 팬도 들어가고 하기 되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쓴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녹는 경우도 많은데 3kg를 조금이라도 오버하면 3kg도 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초과해서 쓰면은 전격 용량이라고 하죠. 전격 암페어, 전격 전류 16A를 초과하게 쓰면 무조건 녹습니다. 하지만은 얘가 탈이 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전선이 이렇게 들어왔죠. 전선은 우리가 보통 2.5 스퀘어를 쓰는데 얘가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탈이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배선기구들은 난연성 재질이기 때문에 불이 쉽게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녹으면 다행인 게 벽 속에서 전선이 만약에 1.5 스퀘어나 1.0 스퀘어를 썼으면 1.0 같은 경우는 배선기구보다 벽 속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전선이 열을 받다가 어느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암만 난연 재질이라도 아니면 열을 계속 받으면 전선도 이렇게 톡톡 부러집니다. 계속 열을 받다 보면 딱딱해져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과부하도 굉장히 이 안에 만약에 먼지가 들어있었다. 보통 철박스가 들어있죠. 매입 박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콘센트를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먼지가 막 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데 스파켓 뛰면서 화재의 염려도 있죠. 단락도 그래서 화재가 날 수 있고 과부하도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전이라는 거는 잘 보이지가 않죠. 우리 눈에. 어디선가 더 심한 거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전선이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전자레인지를 돌려야 되는데 플러그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벽에다 꽂았습니다. 어디선가 이 콘센트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을 꽂았는데 벽 속에는 이런 매입 철박스가 묻혀져 있죠. 그리고 배선기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치부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날카롭거든요. 어차피 코넥터라는 걸 써가지고 전선 CD 가는 게 고정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들이 맞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닿으면은 여기서 피복이 까지고 절연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전선의 절연이 불량하게 되거나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이게 박스가 벽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 온도차가 있잖아요. 실내는 따뜻하고 바깥에는 춥고 그럼 여기서 습기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단자를 통해 가지고 습기가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쇠랑 닿아서 땅속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그게 누전이에요. 그러니까 갈 길을 못 가고 어만적으로 흘러버리는 전기, 이게 누전입니다. 누전이 되면은 열이 날 수도 있고요. 계량기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고 열이 난다는 거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화재 발생하는 거의 15% 이상이 15% 이상입니다. 전기 때문에 원인이 생겨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디에 다 가지고 만약에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누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선이 회로 안에 막 기판도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이 외함에 이렇게 다 있어요. 케이스에 이렇게 다 있으면은 사람이 만졌을 때 찌릿찌릿합니다. 웬만하면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찌릿찌릿하면은 얘가 누전이구나 라고 바로 의심하고 사용을 안 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이게 찌릿찌릿한 정도면 괜찮은데 심해가지고 사람이 감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감전이란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전기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면은 그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혐오적으로 보일 정도로 일반 화재랑 많이 틀려요. 막 피부가 그냥 뜯겨져 나갑니다. 막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처참합니다.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감전 때문에 유명한 조금 예전에 봤던 동영상이 있는데 큰 철제 프레임을 4명이서 끌고 갔었어요. 중국 쪽 영상인데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선가 전기가 흐르고 바닥에 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감전이 되면은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이 사람이 퍽 쓰러지면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전이 되면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한다는 건 이게 전선이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잡고서 어느 물체를 밀고 가고 있었는데 감전이 되면 딱 뛰면 괜찮은데 이게 근육이 수축해서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밀고 있었어도 근육이 수축되면 자기도 모르게 딱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쓰러져서 매도롱 거려 있어도 계속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 동영상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접촉하는 부분, 땅에 물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놓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매달려 있는 상태로 두 손 다. 그럼 여기서 연기가 막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연기를 발생하다가 몇 분이 흘러서 여기서 열이 나고 화상을 입고 하니까 이 습했던 게 건조가 되겠죠. 열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전기가 수분이 없으니까 이 안에도 많이 탔겠죠. 수분이 없으니까 이게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사람이 놓아지는 거죠. 전기가 이제 덜 흐르니까. 굉장히 처참한 모습들이 많아요. 전기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진짜 편하게 쓰잖아요. 전기를. 알고 보면 사고 이렇게 영상이나 보면은 처참합니다. 결국은 감전이 돼가지고 되는 것도 전압하고 비례는 하지만은 결국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사람이 감전이 되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몸도 뭐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 500에서 뭐 2000옴의 저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4.5A 밖에 안 흘렀잖아요. 전자레인지에. 근데 단락이 되거나 전기가 잘 통하는 환경이 되면은 이게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 몸 자체에 이만큼의 저항이 있는데 물기가 있고 막 비 오는 날 전기 작업을 하다 누전이 돼가지고 훨씬 많이 전기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전기 작업할 때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만져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지라고 하죠. 그럼 깜짝 놀라면 손이 안쪽으로 접힐 수 있게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를 면접 볼 때 선호를 하는 이유가 왼손으로 전선을 딱 잡으면은 심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이 못 뛰면 죽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선호하고 규정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심장하고 더 멀기 때문에 바로 발로 빠져나가거든요. 화상은 입대 죽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왼손잡이는 심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발로 빠져나갈 때 심장을 거쳐서 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더 선호를 하고 또 보는 게 생명이냐 그렇지 않냐. 전선 색깔을 봐야 되니까. 전류가 굉장히 우리는 차단기를 쓸 때 30A를 쓰니 20A를 쓰느니 이런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전기예요. 제가 차단기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1mA 여기다 쓸게요. 잘 안 보이니까요. 1mA 이거는 미리는 10의 -3등 0.001A죠. 이 정도 갖고는 전기가 흐른다는 걸 약간 느낄 정도랍니다. 5mA 약간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10mA 아주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 15mA 강력한 경련을 일으킨다. 30mA 강력한 통증 및 호흡 정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100 내상에 의한 사망 사망입니다. 결국은 0.05에서 0.1A가 걸리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굉장히 작은 전류죠. 아까 전자레인지 작동시키려도 4.5A가 흐릅니다. 요리를 뜨겁게 데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에요. 4.5A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낮게 보니까. 근데 사람이 죽으려면은 0.05에서 0.1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저도 전기 이렇게 자주 보고는 하지만은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고들, 누전이나 단락이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전 차단기를 씁니다. ELB라고 하고요. 예전에 조립해 놓은 분전반인데요. 배선용 차단기 하나에 누전 차단기가 3개 달려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 메인으로 30A나 40이나 50 씁니다. 보통 30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20A를 대부분 분기로 씁니다. 얘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인데 20A를
전격 용량이 20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한 개는 20A까지만 쓸 수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저 메인의 배선용 차단기 대신에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는 걸 썼어요. 두꺼비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모아놓은 걸 두꺼비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두꺼비집이 내려갔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얘가 했던 거는 현재에 와서는 배선용 차단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NFB라고 하죠. MCCB라고도 하고 뭐 어떻게 부르던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요건 3P짜리긴 한데 요런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 휴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어른들이 아직도 두꺼비집이 내려간다고 얘기를 많이 두꺼비집이 내려간다고 얘기하죠. 두꺼비집이 안 돼. 뭐 두꺼비집이 이상이 있어 해서 뚜껑을 쓰는데 얘는 용량을 초과하거나 단락이 되면 단락이나 과부가 걸렸을 때 이 휴즈가 양쪽에 구리가 있고 가운데 나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얘가 먼저 톡 끊어집니다. 내리고 교체를 했었죠. 이 휴즈를.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지만은 여기다가 자꾸만 끊어지니까 또 바꾸면은 또 끊어져요. 왜? 원인을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철사를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얘보다 훨씬 안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철사를 양쪽에다 이렇게 감아 놓고 보통 2P짜리죠. 가운데 없다고 보십시오. 철사를 양쪽에다 감아 놓으면 전기가 통하니까 잘 써먹습니다. 잘 안 끊어지니까. 하지만 이건 그럼 원인을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디선가 감전이 되거나 화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됐었겠죠. 누전이나 단락이나 과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전 차단기를 씁니다. 이런 누전 차단기가 있고 또 옛날에 메인에다 썼던 이런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둘 다 회사만 틀립니다. 얘는 지능이라는 회사 거고 얘는 LS라는 회사 거네요. 만약에 얘는 20A를 가져왔는데 같은 30A에도 크기만 틀린 거예요. 그냥 큰 타입, 작은 타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20A 그리고 30A 이렇게 얘기하고 표기할 때 20AT, 30AT 그리고 옆에다 써줍니다. 30AF라고 30AF라고 설계를 보거나 이렇게 관할하거나 서류상으로 만들 때는 이것도 꼭 써줘요. 프레임 사이즈 우리가 쓰는 둘 다 30프레임입니다. 30A 프레임이라는 건데 이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만한 큰 거를 써버리면 분전반에 잘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2P의 30프레임은 요만한 사이즈인데 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이고 이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0프레임 AF 이렇게 써놓으면 같은 30A인데 이렇게 크기가 틀린 것도 있어요. 차이가 있죠. 얘는 20이지만 30하고도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크기가 우선 틀리죠. 얘도 30A입니다. 얘도 크기가 우선 요만큼이고 높이도 틀리죠. 근데 만약에 설계한 거나 서류상에 표기를 안 해놓으면은 30A니까 난 이거 쓸 거야 하고 갖다 놓으면 분전반에 조립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 AF라는 거는 이 케이스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예요. 전격 전압이나 절연 성능, 차단 용량, 차단기의 중요한 기능을 동일한 얘랑 같은 크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AT하고 이 전격 전류하고 AF, 프레임 사이즈, 최대 구현할 수 있는 용량 얘랑 같거나 AF가 무조건 큽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30A하고 프레임은 50이에요. 얘는 50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60은 못 만듭니다. 왜? 프레임이 50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현 가능한 자체 케이스의 용량이기 때문에 얘보다 커질 수가 없죠. 50 프레임에 30A, 20A, 50A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거나 크고요. 다 30짜리입니다. 이 30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밑에 끝선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2P30, 2P30, 2P30이에요. 전선 두 가닥 들어간다는 거죠. 2P. 얘도 30이에요. 3P30. 얘는 3P에서 50프레임이에요. 50프레임. 얘도 지우고요. 3P 50프레임이고 얘는 단상에 50프레임이에요. 얘네 두 개는 30프레임이에요. 얘
4P입니다. 단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100프레임짜리입니다. 다 30인데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져요. 100짜리 제가 그랬죠. 100A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 밑으로는 다 만들 수 있죠. 30A, 50A, 뭐 60, 75, 100 다 만들어냅니다. 요 케이스로는. 근데 얘네들은 최대 50, 얘는 최대 30, 얘도 최대 50까지만 만들어내요. 이거보다 더 용량이 커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프레임 사이즈를 전기 자재를 이렇게 문서화할 때는 이렇게 프레임 사이즈도 같이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누전 차단기들이 하는 게 얘예요. 누전 잡고 누전되면 떨어지고 단락돼도 떨어지고 과부하돼도 떨어집니다. 얘네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누전 차단기예요. 예전에 이렇게 두꺼비 집을 썼던 거는 단락과 가부하를 잡지만 거기에다가 이 안에는 쬐만한 영상 밸류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전을 잡습니다. 번외로 제미스라고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더 큰 차단기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차단기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400프레임짜리고 300A입니다. 4P.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 요만합니다. 엄청 크죠. 어느 분이 전기 보일러를 쓴다고,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쓴다고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큰 차단기도 있습니다. 엄청 무겁고 용량도 엄청나고. 300A면 가정집 차단기 10개 정도 합한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크진 않은데 일단 하나의 차단기로는 엄청나게 큰 거죠. 가정집 차단기가 뭐 이 버튼, 이 레버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차단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는 거는 30A니까 30A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단상을 쓰죠. 여기 보면은 입력이 있고 밑에 쪽에 출력이 있습니다. 뭐 여기 레버가 있고요. 전기 이렇게 하면 올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버튼이라고 밑에 테스트 이렇게 써 있네요. 테스트 버튼이 있고, 이 테스트 버튼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월 1회 이상 시험 버튼을 눌러 동작 확인하십시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전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월 1회 이상 해보래요. 이거를 딱 누르면 떨어집니다. 근데 눌러도 안 떨어지면은 차단기 불량이겠죠. 이게 누전 테스트 버튼이니까 강제로 누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끔 요거를 월 1회 하는 게 좋답니다. 우리 집에 차단기가 있으면은 분전반 뚜껑만 열면은 있으니까 한 번씩 실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차단기 불량이면은 차단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콘센트에서 누전이 돼가지고 합선이 돼도 얘가 작동을 안 하면 결국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요. 화재가 난다거나 감전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거 해 주셔야 되고, 막 여기에 보면 막 이것저것 막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써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만큼의 명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차단기 30A, 전격 용량이 30A라는 거죠. 30A까지 사용이 가능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과부하랑 연결되는 거죠. 용량을 정해 놨다는 건 과부하랑 연결되는 겁니다. 2극 2소자, 2극, 극이 2개다. 위에서 2소자 2개를 다 차단한다 라는 거고, 단상 이선식이다. 이 RST 중에 한 개만 갖다 쓰고 N상하고, 상은 하나고 2선식이다. 단상, 상 하나에 중선상 포함해서 2선식을 사용한다. 전격 전압 AC 110V나 220V를 사용한다. 그렇죠? 미국은 110인데 미국에서도 쓸 수 있고 220 쓰는 한국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거는 0.03A. 30mA 이상이면은 차단이 된다. 이런 뜻이죠. 누전됐을 때. 아까 30mA잖아요. 50mA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얘가 누전이 됐을 때 차단을 해준다는 거죠. 얘가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는 거 중요하니까 누전 차단기라고 하겠죠. 이런 게 있고, 전격 부동작 전류 이거는 0.015A네요. 그러니까 0.15A, 15mA 이하에서는 누전이 돼도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밑에서 누전이 돼도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만져서 누전이 됐어도 찌릿찌릿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얘는 작동을 하는 거죠.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죠. 얘도 누전하고 관련이 있네요. 얘도 누전. 그 다음에 동작 시간 0.3초 이내, 짧은 시간 내에 얘가 순간적으로 딱 차단을 한다. 전격 차단 전류 1.5카. 얘는 1.5카, 얘는 2.5카입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 제가 언젠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멀지 않은 인해 현장에서는 작년부터 막 말이 나왔어요. 1.5카를 쓰냐 2.5카를 쓰냐. 이게 그냥 카카카 이랬었는데 요즘은 2.5카짜리를 씁니다. 말이 2.5카지 2.5kA죠. 2500A짜리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1.5카짜리, 그러니까 1.5kA, 그냥 많은 사람들이 카라고 하니까 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1.5카짜리를 쓰다가 불과 2, 3년 전부터, 오래되지 않은 시점부터 2.5카를 쓰기 시작해요. 전격 차단 전류, 이거는 단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과부하도 관련이 있었고요. 용량 때문에. 누전 때문에 얘네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좀 말이 있어요. 2.5카, 2500A부터 까지 됐을 때 떨어진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얘는 전격 용량이 30A입니다. 그리고 2500A면은 앞만 봐도 얘가 그 정도의 큰 용량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30A까지 용량인데 얘가 30A부터 2500A 사이에서 떨어진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이상 되면 얘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차단을, 그러니까 얘 한계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500A가 되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30A 밑에는 얘 용량 갖고 쓰는 거고, 30A 이상부터 2500A까지는 과부하나 단락으로 인지를 하고 떨어지는 거고, 이 이상은 얘의 용량을 초과하는 거죠. 얘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30에서 2500A 사이에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누전이 됐을 때 전격 부동작 전류 15mA 이 이하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격 감도 전류 30mA에서는 떨어진다. 0.03초 이내에 여기도 떨어진다. 누전이 됐을 때. 그럼 이 사이는 16mA에서 29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거는 차단기를 쭉 달아놓으면은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먼저 떨어지고 어떤 게 늦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15 밑에까지는 떨어지면 안 돼요. 얘 규정상. 그리고 30mA를 초과하면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요 사이는 업체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오차 범위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누전 차단기는 작동을 한다. 누전이 됐다. 그럼 얘는 떨어집니다. 30mA가 넘게. 사람이 죽을 만큼 누전되기 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도 떨어진다. 근데 차단기를 버튼을 눌러도 안 떨어지면 차단기를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죠. 근데 누전이 돼서 떨어져요. 그러면 사용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면 부하를 제거를 하고 올렸는데 그래도 떨어져요. 그러면 차단기 불량이죠.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 누전이 돼서 떨어진다. 그럼 누전을 찾아야 되는 거고, 부하를 제거해도 얘가 자꾸만 떨어진다. 그럼 그래도 불량이죠.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지만 220이 공급된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얘가 불량이고, 부하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단기가 불량 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얘를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분전반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쓰면은 얘가 100%입니다. 기계 같은 데 설치할 때 이렇게 눕혀서 설치를 하면은 용량이 120%예요. 중력이 틀리겠죠.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30A짜리 용량이니까 30A까지 쓴다 하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120%니까 36A까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달아 놓잖아요. 하늘을 보고 바닥을 보고 이렇게 작동하는 데 있어요. 그럼 얘 용량이 20%가 줄어요. 도리어 80%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세워서 쓰게끔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얘가 만약에 4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표준 용량이. 근데 전기는 추운 곳으로 갈수록 북극에서는 그만큼 효율이 좋아집니다. 왜 40도냐? 분전반 안에다 얘를 넣잖아요. 가정집 말고도 큰 분전반에도.
거기 온도는 40 약간의 열이 나니까 40도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얘가 60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의 용량도 줄어듭니다. 온도에 반비례 해가지고. 그럼 얘 용량이 60도가 되면은 8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정이 필요하겠죠. 뭐 용량 때문에 뭐 그렇게 떨어지면은 차단기를 더 큰 걸 쓰던지 그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가정집에서 쓰는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차단기 종류들이 하는 거는 누전 나무는 15mA 미만은 안 떨어지고 30mA가 넘으면 떨어진다. 그리고 얘의 용량은 30A다. 그리고 단락이 돼도 30A를 초과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과부하 얘를 초과해도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비슷하네요. 그리고 빨리 작동한다. 카수가 그러니까 킬로암페어가 불과 2, 3년 전만에는 1.5kA짜리를 썼는데 요즘은 다 2.5kA를 쓴다. 이 카라는 게 요 시점에 막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많이 불렸어요. 1.5카짜리 줄까 2.5카짜리 줄까 이런 식으로 많이 불었는데 요즘은 다 2.5카니까 어디서 구입하시던 2.5카입니다. 차단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누전되고 단락되고 과부하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누전 차단기에서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놓으면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마추어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